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2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시정입니다. 장중 부진했던 코스닥도 힘을 내주면서 이제 보합권까지 올라왔고요. 코스피도 계속해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주 안에서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액면 분할을 하기도 하고 또 그룹들별로 재편이 이뤄지면서 상승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테마별로 보자면 에너지 관련주에서 탄소 그리고 자전거 쪽으로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루하루 어떤 이슈가 우리의 종목을 또 이끌어줄지 궁금해지는 장세 속에서 여러분들의 종목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희에게 고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노란톡을 통해서도 상담 도와드립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마감임박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쪽에서도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고민 확실하게 해결해 주실 우리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박원재 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으로 받아봤는데요. 보내주신 종목 LG전자입니다. 매수가가 18만 2,500원이고요. 비중 20%입니다. 지금 제가 앞서서 그룹들별로 재편이 이루어지면서 상승의 재료가 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인적 분할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5% 급등 나오는데요. 아직 매수가까지는 조금 남은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굉장히 좋은 종목을 가지고 계셨는데 들어가는 위치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항상 우리가 들어가는 위치는 정류장에서 들어가기를 권하고 있죠. 정류장이라면은 그냥 이평선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20일 이평선이 가장 편안한 이평선이에요. 18만 원 수준이면은 1차 상승 끝나고 2차 강하게 슈팅할 때 이거 호가창 보면은 급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덜컥 사셨는데 그래도 다행히 좋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14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17만 원 올라오는 중입니다. LG전자는 그동안에 사업부가 속썩이는 사업부가 딱 하나 있었죠. 모바일 사업부가 이제 속썩였는데 그거를 이제 떼내겠다 발표한 이후에 탄력을 받습니다. 모바일 사업부가 그동안 4년 동안 누적 적자가 4조 5천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부를 계속 경쟁력 있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떼냈다는 데에서 가치를 주는 것 같습니다. 잠깐 기업 가치를 보겠습니다. LG전자의 현재 시가총액은 27조입니다. 27조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제조 베이스에서 한 9배수 준다면은 한 3조 원 정도 벌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올해 예측치는 작년에 3조를 벌었고요. 올해 예측치는 4조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여전히 비싸다 이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전고점 한번 목표로 할 만한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을 한 20만 원 수준 보고 갖고 가는데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종목인데 조금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목표가 20만 원까지는 안전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잘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CJ고요. CJ요? 네네. 네. 97,000원에 20%입니다. 97,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인데요. 어떤 네네.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제가 이거 산 지가 2월 달에 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매수가 가격이 왔는데 네.
월봉을 봐서 지금 올라가는 추세라서 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언제 팔면 좋을까 싶어서 전화드려봤어요. 네, 좀 기다리기가 버거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일찍 들어가셔서 좀 마음고생을 네. 하셨네요. 네네. 이제 모양이 좀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모양이 좋았었잖아요. 선생님한테 전화드려봤어요. 네, 모양이 좋아 보이고요. 네. 지주회사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뭔 문제가 있냐면 이 자회사들이 상장이 돼 있잖아요. CJ 제일제당이나 이렇게 상장이 돼 있는데 네네. 지주회사가 또 상장이 돼 있으니까 이게 네. 이중으로 카운팅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주회사는 보통 이제 좀 저평가를 받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좀 저평가 받았는데 우리 시장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게 네. 지주회사가 직접 이제 사업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사업을 하면서 자회사 사업도 키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만년 저평가에서 좀 벗어나고 있어요. 하나씩. 최근에 SK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LG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CJ도 그 식품과 이제 그 CJ 통한 엔터 쪽이 잘 가고 있습니다. 양쪽 다. 그래서 현재 PBR을 보면 0.7배수니까 보통 일반적인 지주회사 수준하고 비슷하고요. 포워드도 이제 그동안에 굉장히 그 엔터 쪽이 어려웠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확산이 되면서 이제 살아나고 있어서 이제 차트에서 보듯이 좋아지는 모양대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아주 뭐 슈팅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진 마시고요. 네. 한 10만 5천 원 수준을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10만 5천 원 가서 이제 이 정도면은 기회비용 이상은 나오니까 네. 여기서 이익 실현을 하셨다가 가급적이면은 좀 사업회사 쪽을 보시는 게 좀 편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일단은 10만 5천 원까지는 목표가 제시해 주셨고요. 아무래도 지주사다 보니까 지주사 말고 다른 사업회사 쪽으로 보는 게 어떻냐라는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 잘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SK 바이오팜이고요. 네, 네, 매수가는 13만 원입니다.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예, 비중은 10%고요. 네, 비중 10%에 매수가 13만 원입니다. 어떤 부분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네, 지금 이것이 너무 많이 빠져서 제가 이 목표가를 얼마를 보고 가지고 가야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지금 SK 바이오팜은 힘이 많이 없어 보입니다. 손실도 네. 많이 난 상황인데 상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잘 보고 반갑습니다. 있습니다. 13만 원에 10%를 들어가셨어요. 네, 그러면 뭐 13만 원 들어가신 게 올 2월 달에 들어가신 건가요? 예, 물량이 마지막 물량 터졌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걸 좀 잡아봤었는데 또 이렇게 많이 빠져버렸어요. 맞아요. 보통 이제 신규 상장주를 하시게 되면은 보호예수 물량이 있어서 이게 처음에 상장된 게 7월 달이었으니까 그러면 1, 2월 달에는 이게 마지막 물량이 보통 터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터진 이후에 이제 물량 부담은 끝났고요. 두 번째 이 기업 자체를 보면은 SK바이오팜은 정말 훌륭한 회사예요. 국내에서 그 신약 물질 개발부터 임상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그 오랜 세월을 다 해낸 기업이 유일하게 이제 SK바이오팜이니까 기업 체력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지금 당장 수익으로 오는 게 아니고 예.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한 2년 정도 기다려야 돼요. 수익 나오려면. 예. 그러니까 소노바베이트나 이런 게 이제 뇌전증 관련된 게 이 앞으로 매출 나오고 이익 나오려면 한 2년이 필요한데
네. 제약바이오는 이게 선반영되는 특성이 있어서 네. 이제 바닥은 잡아놓은 것 같아요. 뭐 10만 원은 이제 바닥 완전히 잡힌 것 같고 네. 13만 원은 뭐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갈 것 같거든요. 아, 예. 예. 다만 그렇게 너무 아주 오래 보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네. 이제 뭐 그렇게 한 몇 년을 보고 이런 게 아니시라면은 네. 한 13만 원 수준에서 15만 원 사이가 첫 마디거든요. 예. 그 수준에서 그냥 기회비용 생각하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 아니면 한 10% 수준이니까 난 SK바이오팜 신약 매출 나오는 것까지 보겠다 싶으시면은 한 2년 보실 마음이 있으시면 갖고 가셔도 괜찮은 종목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아니 위험한 종목만 아니면 막 그냥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있는데 이게 막 제약바이오가 보면은 막 급등락이 심해서 제가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래도 SK바이오팜은 이미 네. 파이프라인이 완성돼서 이제 승인을 받은 회사이기 때문에 예, 예. 다른 제약바이오처럼 근거가 없는 회사는 아니에요. 기다리면은 예. 매출 나오고 이익 나오기 때문에 예, 예. 글쎄요, 2년 기다리면은 한 100%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믿음이 있으면 갖고 가면 되는데 그게 예. 이제 중간중간 자꾸 주가 흔들릴 때마다 흔들릴 수가 있으니 예, 예. 아예 그런 게 힘들고 말씀하신 대로 제약바이오는 변동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그걸 생각하셔서 네. 우리 사모님한테 맞으시면은 그렇게 갖고 가 보시고 예. 아이고 좀 정신없다 그러시면은 뭐 매수가까지는 웬만하면 가고 조금 수익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 수준에서 나오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릴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두 가지 전략 말씀해 드렸습니다. 13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에 탈출하시는 전략과 아니면 좋은 종목이니까 2년 정도 생각하시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자 두 가지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전화 주시면요.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입니다. 이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어떤 아이고. 종목 궁금하신가요? DB 하이텍, 그거 말고, LA에서 한번 봐주세요. 네, 시청자님 네. 저희 TV 소리 줄이고요. 전화로만 대화하실게요. 그럴까, 예. 네. 종목은 LS 맞을까요? 예, LS. 네. 7만 매수가 원에. 비중. 네. 7만 원에 30%. 7만 원에 30% 비중입니다. 자, 이 그 LS 오늘, 예. 같은 경우 네. 오늘 조금 올랐는데, 하도 안 갈수록 매도를 해야 되나, 조금 더 아하. 가져가야 되나, 너무 궁금합니다. 네, 궁금해서 전화 주셨고요. 사실 예. 이 종목은 박원재 위원님이 또 방송에서 언급을 하셨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상담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주식은 사면 올라야 돼요. 그죠? 한번 내려갑니다. 주식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위험 자산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 좋은 주식이에요. LS는 이제 기본적으로 LS 그룹의 지주회사로 되어 있는데 네. 하는 사업이 이제 밑에 단에서 많이 있는데 주로 이제 전선, 전력 인프라 이런 걸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LS는 세계 3대 메이커 중에 하나예요. 그게 해저 케이블에서. 근데 앞으로 뭐 그 수소도 한다, 신재생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거 하면 이 LS가 하는 해저 케이블이 꼭 깔아야 되고 이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회사를 잘 사셨는데 예. 7만 원에 언제 사셨다고요? 그러니까 사신 지가 한 2달 됐나요? 아이고, 작년 6, 7월인가 이런데요. 아이고, 그러면 수입한 거는 뭐, 수익 났는데도 안 파시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러면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예, LS는 그냥 쭉 끌고 가도 되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 보통 주식이 올라가는데 마디를 하나 그리고 가니까 예, 30%를 한 번에 딱 넣고 그냥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7만 원이 작년 9월 달에 찍고 지금까지 6개월이 뭐야? 7개월 지났네요. 네. 오래 기다렸다는 건 이제 한 번 튀면 제법 시세가 날 수 있거든요. 예. 아, 이번에는 욕심을 내서 예. 그냥 쭉 갖고 가시다가 예. 8만 원을 넘나 않는 날을 잘 보고 있다가 예. 8만 원을 못 넘고 내려올 것 같으면 8만 원에서 한 10%는 덜어내세요. 예. 근데 자신 있게 뚫고 가면 그냥 냅두고 예. 쭉 있다가 한 9만 원 선 가면은 한 10%는 덜어내면서 가세요. 아. 이런 식으로. 예. 예. 덜어냈다가 예. 또 떨어지면은 덜어낸 예. 걸 또 채우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언제쯤 한 몇 분기쯤 되면 그 정도 요거 올라갔어요. 예. 한 내년까지 보시고요. 예. 가격은 한 10만 원까지 보세요. 아, 그럴까, 예. 예. 그 대신 이제 쭉 갖고 가지 마시고 예. 그 10,000원 단위로 이제 마디니까 예. 8만 원을 막 할랄에다 8만 원 찍고 내려와서 7만 9천 원 가 있어. 그럼 거기서 10% 그냥 딱 파세요. 예. 무슨 말인지 알았죠?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종목인데요. 또 박원재 위원님이 언급하셨던 종목이라서 더 이렇게 상담 자세하게 해드린 것 같아요. 계속해서 유동적으로 매수하고 매도하고 목표가는 10만 원까지 가져가는 전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다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교촌 FND요. 교촌 F&B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8,500원에 10%요. 18,500원에 10%. 지금 네. 수익 구간입니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1월 달에요. 1월 달에 매수하셨고요. 지금 한 3달 정도 긴 횡보를 거치고 오늘 이제 5% 급등이 나옵니다.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촌 F&B를 18,500원에 10% 들어가셨어요. 예. 좋은 가격에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신 시기가 언제쯤 되시죠? 1월 달이요. 1월 달에요. 예. 1월 달에 들어가셔서 제법 이제 긴 행보 끝에 이제 올라오니까 이런 예. 흐름이면 좀 올라가야 되는데 신규 상장주는 예. 항상 그 락인이라는 게 있어서 예. 보호예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11월 13일이니까 그럼 6개월 보통 보호예수를 거는데 이걸 보는 방법이 예. 공시를 보면 나옵니다. 처음에 공시사항을 보면은 저도 예. 처음 보니까 봐드릴게요. 증권 처음에 보면은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예. 여기서 보면은 이제 청약 배정에 관한 사항 이걸 보면은 6개월 확약이 없네요. 그러면 교촌 F&B는 이제 락인 물량을 다 풀었어요. 그리고 확약 안 된 게 있으니까 이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럼 이제 차트만 볼게요. 예. 차트만 보면은 오늘 좀 윗꼬리는 달았지만 거래 터지고 모양이 좋고요. 두 번째는 이 기업이 본질 가치가 그럼 얼마나 되나를 한번 계산해 봐야 되는데 시가총액하고 항상 비교 대상인데 4,800억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포워드로 작년에 17배고 증권사가 보통 카바를 하면 컨센서스를 주는데 신규 상장 종목이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는 카바를 안 하고 작년 기준으로 4,400억 매출에 400억 이익을 냈어요. 네. 그러면 이게 가격이 지금까지 쭉 성장한 추세로 보면은 성장성을 좀 줄 수도 있는데 이제 성장을 하고 좀 땡겼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주 가격이 싸다 비싸다 이게 어려울 만큼 적정 가격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싸다 이렇게 말 못하고 비싸다도 말도 못하고 적정 가격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수준이니까 지금 18,500원에 10%시니까 오늘 고점 찍었던 22,500원이면 이익 실현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 정도 선에면은 그냥 이익 실현하는 게 좋은 가격인데 이제 오늘 꼬리를 달았는데 그럼 분봉을 좀 봐야 되거든요. 예. 아침에 거래를 일으키고 바닥 찍고 차트 모양 나쁘지 않아요. 내일 한 번 더 시세를 줄 수도 있는 모양이거든요.
네. 한반 22,000원 수준에서 한번 끊고 가도 아, 그래요? 괜찮아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만 하시고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22,000원 가격대 그리고 오늘 그 꼬리 부근에서 매도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 수익 실현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일까지도 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대형 포장이요. 대형 포장이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3,200원에 뭐 6%인데요. 네. 오늘 아침에 올라갈 것 같아서 따라잡았는데. 오늘 매수하셨어요? 예, 근데 어떻게 뭐 매도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이 종이목재 업종이 올 상반기에 이제 택배 대란이나 쿠팡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앞으로도 이런 시세가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금 가격대 어떤지 위원님이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형 포장을 들어가셨는데 오늘 들어가셨나요? 예, 아침에 오를 것 같아서 용돈벌이 한다고 들어갔다가 물렸어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면은 이제 보통 실적을 보고 가는 기업이 있고 이제 이슈를 보고 가는 기업이 있는데 네. 대형 포장은 뭐 좋은 회사이긴 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회사가 많이 있어요. 골판지 관련해서 예. 신대양지지라는 게 있어요. 이제 대양 포장의 이제 지주회사인데 신대양지지가 사실은 더 좋은 회사고요. 예. 그런데 주가 탄력을 보면은 이제 대형 포장이 먼저 쭉 올랐던 거는 아마 이제 정치적인 이슈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형 포장을 보실 때에는 이게 뭐 정치인 테마 관련주로 엮여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내년까지 대선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또 한 번 그렇게 엮일 확률이 있어요. 사실은 좀 어려운 투자 방법인데 실적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대형 포장은. 네. 실적 보고 가는 건 신대양제지나 아세아제지 이런 거는 이제 실적 보고 가는데 대형 네. 포장은 실적을 한번 봐드리면은 현재 시가총액이 3,300억인데 예. PBR로 2.1배 가는 건 포장 회사 중에 이렇게 이슈로 가는 대형 포장밖에 없습니다. 엄청 비싸요. 예. 엄청 비싸게 거래되고 있으니까 이건 이슈가 떨어지면은 아주 뚝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대선이 이제 내년이니까 1년이나 남아서 그 예. 기대감이 계속 작동을 할 거예요. 예. 근데 초심자들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이슈에 의한 종목보다는 그냥 신대양제지는 이건 그냥 실적 드니까 갖고 가십시오 할 수 있는데 네. 대형 포장은 좀 테크니컬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가 등락 위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예. 현재 3,000원인데 3,200원에 들어가셨으니까 이건 다음에 이제 이슈를 또 한번 불러와야 되는데 이 관련된 정치인이 뭐 정치 활동 재개하면은 또 한번 움직일 확률이 있어요. 예. 그럴 때 아주 잘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확률은 높아 보여요. 그 얼마까지 봐요?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 이런 기업은 뭐 그냥 이슈 따라서 세력이 붙이는 대로 오르기 때문에 네. 먼저 가격이 4,025원에 이제 고점이네요. 네. 보통 뭐 하면은 저 정도까지는 목표로 해서 또 한 번 올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 이거는 과거에 그랬던 경험이니까 제가 네. 요거는 뭐 어떻게 하시라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네. 6% 수준이니까 좀 조금은 가벼우니까요. 예. 손절을 하고 이제 이익절 가격만 잡아드릴 텐데 이건 네. 뭐 한 2,500원 하고 3,700원 하고 이렇게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2,500원하고 3,500원이요? 예, 그 사이에서 먼저 오면 3,500원 오면 이익 실현하고 예. 2,500원 오면은 그냥 뭐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변동이 워낙 큰 종목이라서 2,500원 오면 그냥 손절하겠다는 생각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니까 괜히 잔타로 들어갔다가 용돈 벌려고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가급적이면 실적되는 종목으로 위주로 하시고요. 성공 예, 투자하십시오. 이거 처음 샀어요. 네, 다음에 그냥 편안한 종목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따라가는 종목을 쫓다 보면은 이런 경우들 많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요. 종목도 좀 천천히 보시면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상담 보내주셨고요. 종목명은 시젠입니다. 매수가가 17만 8천 원에 비중이 15%인데요. 시젠이 사실 지난주였죠. 무상증자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오늘까지 이제 계속 그래도 그 상승분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3.79% 상승했고요. 매수가보다 지금 일단은 수익 구간이거든요. 네, 워낙 또 진단키트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상황들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박원재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제는 제가 작년에 이제 10만 원 수준에서 계속 말씀을 드려서 30만 원에서 이제 실현을 시키고 당분간 보지 말자. 그랬다가 이런 게 한 번에 안 죽는다. 그래서 이제 20만 원 살짝 깨지는 수준에서 다시 말씀드렸다가 오래 고생을 하고 다시 올라오는 중입니다. 우리가 주가만 보면은 판단하기 어려워요. 시즌에 대한 논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작년에 벌어들인 수익이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성 수익이다라는 사람들이 소위 얘기해서 시즌을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저처럼 시즌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의견은 뭐냐 하면 일회성 수익이라도 엄청난 수익이 들어오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진단시장 자체가 엄청 성장을 하기 때문에 PCR 분자 진단에 관한 한 시즌은 글로벌 넘버 1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잠재력을 그렇게 폄하할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있는데 지금 일거에 여러 개의 진단 시약을 넣어서 한 번에 검증할 수 있는 진단 장비를 갖춘 회사는 시즌밖에 없습니다. 아마 다시 한번 기업 분석을 해드리면은 한번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작년에 재작년까지는 1,200억 매출에 200억을 하는 대단히 로컬한 구멍가게 수준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하늘에 준 기회를 잡았는데 이게 그냥 로또가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우를 판 기업이 시운이 맞아서 터트린 겁니다. 그래서 6천억이 들어왔고 현금이 당기순이익 5천억 들어왔고요. 올해 증권사 컨센서스를 보면 빠지지 않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8천억 추산하고요. 3월 달에 매출이 다시 늘어났습니다. 1,300억 매출이 늘어나서 1사분기 매출을 보면은 3,500억 매출에 2천억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올해 추정치 8천억은 오히려 보수적인 느낌이 들 만큼 그러면 제약바이오 회사 중에 셀트리온 빼놓고 8천억을 버는 회사는 없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마저도 6천억밖에는 못 법니다. 그런데 4조 5천억이라는 시가총액을 비싸다 할 수 있겠느냐. 이런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진단키트는 일회성 수익일 수밖에는 없지만 이게 빵이 되지 않습니다. 진단기기를 매출을 했기 때문에 기왕에 판 장비를 통해서 진단키트는 상당 기간 매출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들어온 돈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진단시장, 암 진단시장, 이 시장이 엄청 큰데 조만간 출시를 한다랍니다. 제가 볼 땐 시즌의 저력을 한번 믿고 투자할 만한 것 같고요. 15%의 좋은 가격에 들어가셨는데 글쎄요. 또 노이즈가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가격에서는 손절가, 진입 가격을 잡아놓고 한번 갖고 가보시는 거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을 손절가로 잡으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죠. 본인이 진입한 가격. 그러니까 본인이 진입한 가격, 17만 8천 원에 그 가격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말씀드린 대로 박원재 위원님이 진짜 시즌이라는 종목을 긍정적으로 보시고 10만 원대부터 30만 원까지 아주 수익 많이 본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앞으로도 조금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해봐도 될 것 같네요. 다음 상담 문자 상담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종목은 IA입니다. 매수가 1,600
1,630원에 비중 15%거든요. 이 종목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 업체라고 하는데 오늘 0.96% 하락을 했고 지금은 1,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약간 횡보 구간을 거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도 바로 상담 들어볼게요. IA는 좀 어려운 종목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설계를 하는 팹리스인데 팹리스 업체는 사실은 이 기업의 잠재력을 믿어야 되는데 잠깐 보면은 시가총액이 4,500억이니까 이제 제법 사이즈가 큽니다. 근데 기대감은 중국과 합작해서 이제 반도체 설계 이쪽으로 이제 강점이 있다. 이런 기대감을 계속 반영하는데 문제는 뭐 실적이 아직까지 보여지는 게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팹리스는 인프라, 그러니까 여태까지 투자한 거 이런 거하고 사람, 인력 이게 자산인데 이 자산으로 앞으로 어떤 꽃을 피울지에 대한 뚜렷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팹리스 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뭐 개인적인 능력으로 이거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 기대감으로. 지금 작년 12월 달에 500원 수준에서 2,000원까지 한 4배 올랐다가 지금 1,500원 수준에서 횡보 중인데 좀 투자하시는 분이 좀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확신을 가질 만큼 제가 스타디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팹리스 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저마다 이러이러한 꿈을 갖고 있는데 실현되는 거는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1,630원은 15%인데 아마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직전의 저점이 잡아드리면 1,350원 저점 요거 깨지면 좀 심하게 떨어질 수 있어서 손절가는 1,350원 잡아드리겠고 목표가는 뭐 여기까지 와 있으니까 어차피 기대감 이게 되기 때문에 1,900원 요 좀 폭은 넓게 해서 대응을 해보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1,350원 그리고 목표가는 1,9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좀 어려운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좀 폭 넓게 잡고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유튜브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매수가 1,420원에 비중 10%거든요. 대한전선이 또 호반건설이 인수한다라는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은 그래도 상승 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직 매수가까지는 좀 남았는데 대한전선 어떻게 보시는지도 상담 들어보겠습니다. 대한전선은 이제 구조조정을 몇 번 해서 이제 바뀌다가 이번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호반건설이 다시 이제 경영권을 잡았죠. 전선 사업에 대한 기대감, 또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해서 사실은 좀 많이 올라온 편입니다. 대한전선을 이제 과거에 보면은 뭐 그 워크아웃 들어가서 한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살아났다 해서 올라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대한전선이 가격이 형성된 게 시가총액 1조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턴어라운드 된 기운은 없고요. PBR로도 3배수니까 워크아웃 기업에 나온 기업치고는 조금 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전선 사업부는 성장 산업의 지금 핵심이죠. 그리고 과거에 대한전선은 참 좋은 기업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자산도 많이 갖고 있고요. 베트남 이쪽의 사업장도 현실적으로 이제 그 시너지나 이런 게 많이 나기 때문에 기대감은 많은데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게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되느냐 이게 좀 관건이고요. 결국 또 이제 자본 투입이 또 돼서 새로운 경영진이 청사진을 펼쳐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420원이시면은 좀 높은 가격대 기대감이 있을 때 들어오셨는데 목표가가 아마 취득가 수준 가게 되면은 한번 꼭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420원 지금 가격에서는 굳이 뭐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400원 수준에서 한번 다시 종목 교체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전선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마감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0.44% 현재 상승하고 있고 3,196.49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3,200선 넘게 올라갔습니다. 3,204포인트까지 올라갔었고요. 장중에 잠깐 주춤했었는데 다시 한번 고점 높여가면서 힘을 내주고 있고 현재는 3,196.49포인트입니다. 코스피가 그래도 오늘로써 5거래일째, 4거래일째 상승을 해주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수급 상황 확인해 보면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 줍니다. 2,322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요. 개인들의 매수세도 2,348억 원 정도 담아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반면에 매도하고 있는데요. 5,054억 원 매도 우위 보여줍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IT 투톱, 삼성전자 0.12% 상승하면서 84,100원, SK하이닉스는 0.73% 상승한 13만 8천 원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네이버, LG화학, 삼성전자 우선주 모두 파란불 켜고 있는데 0.26%, 0.78%, 0.13%로 그렇게 낙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오늘 카카오가 액면 분할 이후에 급등을 나타냈었습니다. 장중에 13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요. 13만 2,500원까지 찍고 현재는 7.59% 상승 구간입니다. 12만 500원에 거래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2.28% 상승한 80만 8천 원. 현대차가 0.65% 하락이고요. 23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0.29% 상승한 69만 6천 원이고요. 69만 9천 원이고요. 셀트리온은 1.59% 하락한 31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지금 아주 약보합권인데요. 0.05% 하락하고 있고요. 1,013.93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과 비교하면 0.0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0.49포인트 차이니까요. 큰 차이는 아닙니다. 분봉상의 흐름으로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강한 흐름 나타났었는데요. 장 중을 좀 주춤주춤 하더니 다시 오후장 들어서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14포인트, 어제 1,014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으니까요.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약보합권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고요. 다음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개인들의 매수 나타나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합니다. 개인이 1,395억 원 매수 우위, 기관과 외국인 각각 494억 원, 585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확인해 보면요.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힘이 부진합니다. 0.37% 하락한 셀트리온 헬스케어 13만 4,300원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0.32% 하락한 15만 5,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는 아까도 상담 도와드렸었는데요. 오늘 3.73% 상승하면서 18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펄어비스는 아직 거래 정지 중입니다. 카카오게임즈 2.32% 상승하면서 5만 7,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12% 하락, 알테오제는 1.73% 하락입니다. 각각 18만 4천 원, 9만 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LB는 보합권, 그리고 SK머티리얼즈가 0.03% 하락한 33만 4,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CJ ENM은 0.42% 상승한 14만 3,600원입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더 강한 날이긴 했는데 그렇다고 코스닥이 약했다라고 보기에는 또 아주 약보합권에서 마치는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좀 짚어볼 만한 이슈들이 어떤 게 있을지 먼저 위원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시장은 완연하게 2, 4분기에 실적 장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우리가 1, 4분기 때 애를 먹였던 아주 큰 이슈는 금리와 수급이었죠. 금리, 우리가 이제 과거 시황을 보면은 지나간 시간을 자꾸 기억도 안 나요. 그때 왜 어려웠는지 돌아보면 1, 2월 달 3월 중순까지 어려웠죠. 미국의 금리,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뭐 기술주가 타격을 받는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이거 뭐 기술주 성장이 끝났다 이러면서 이제 많은 어려움을 줬는데 어느덧 시장은 주춤주춤 올라와서 거래소 시장이 이제 3,200을 목전에 있고요. 종가 기준으로 보면 편안하게 이제 거의 전고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작년 연말부터 올랐던 거는 이제 대형주 중심에 정말 그 몇 개가 올렸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근데 최근에 올라온 지수를 보면 아주 고르게 섹터가 고르게 하면서 올라왔죠. 시장의 질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얘기고요. 확산됐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수급이 달라졌죠.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요거는 환율하고 관련이 있어요. 환율이 달러 인덱스가 93.5까지 찍다가 이제 91대로 떨어졌죠. 역시 미국이 차별적 성장은 하지만 이렇게 달러를 푸는데 달러가 구조적으로 강세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머징으로 올만하고 수급이 변동된 기점을 보면 3월 26일부터 이제 외국인이 달라졌어요. 달라지고 지금까지 보면 오늘까지 해서 외국인 매수가 3조입니다. 그럼 과거 작년 연말에 우리가 시장이 막 연말 랠리를 하기 직전에 11월 달에 외국인이 한 6조 가까이 샀는데 지금 보름이 남았는데 3조다. 그에 못지않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장은 좀 가겠구나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기금이 코스닥은 연기금 수급이 좋습니다. 거래소는 팔고 있지만 연기금이 코스닥은 거의 매일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산다는 건 제약바이오, 소부장 이쪽에 탄력이 좋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순환매가 빠르게 돌면서 기본이 되는 종목은 다 시세를 줍니다. 내가 기본이 되는 종목을 갖고 있다면 순서를 기다리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 장세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정 부분 현금을 좀 마련을 해놔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그거는 뭐 성향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적극적으로 현금을 갖고 있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웬만하면은 한 10% 수준 현금 갖고 있으면 적절해 보이고요. 네. 뭐 지금 장은 편안한 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마감 지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0.38% 상승을 했고요. 3,194.33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그대로 0.05% 내려간 1,013.90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짚어봐 주셨는데요. 지금 1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1,117원 6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려야겠죠. 이어서 전화 상담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한미약품요. 네,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34만 6천 원에 35%에. 34만 2천 원에 35%. 아니, 34만 6천 원요. 34만 6천 원에 35%입니다. 네네. 그래도 오늘 4% 이상 상승세 나오고 지금 약수익 구간이시잖아요. 네네.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이 매도가를 얼마를 봐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미약품이 참 사연이 많은 종목이에요. 네. 과거부터 쭉 보셨던 종목인가요? 아니요, 오늘 샀어요. 그러면 왜 사셨어요? 그냥 저는 이게 좋아 보여가지고 샀는데요. 그러셨군요. 네네. 한미약품은 이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사의 한 획을 그었던 2015년에 플랫폼 기술 기반의 수출 계약을 라이센스 아웃을 아주 최대로 했어요. 연속 6번에 걸쳐서 한 5조에 걸치는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하면서 이때 10만 원에서 75만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어떡하죠?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다 반환을 해요. 한 얀센이나 6개 플랫폼이 결국 다 반환이 됐어요. 그래서 70만 원에서 쭉 빠져서 20만 원까지 빠졌다가 야, 그러면 이거 포기할 거냐 우리가 할 거냐 하다 내가 하지 뭐 하고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요새 이게 좀 되는 모습이에요.
예. 되는 모습으로 가서 이제 다시 그러면 2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가 밴드인데 이게 이제 해외에 라이센스 아웃 한 거하고 또 그동안 연구 개발한 거하고 이런 걸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니 예. 제약바이오는 어쨌든 요 실적으로 커버하는 게 아니라 파이프라인으로 커버를 하는데 예. 한미약품 파이프라인은 상당히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 파이프라인이 조금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 40만 원까지는 쉽게 갈 거예요. 네. 아마 그런 구간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 예. 다만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아, 예. 그리고 지금 항암협회가 진행 중인데 이번 주까지 네. 다음 달에 이제 또 온라인으로 하고 6월 달에는 항암 종양협회가 또 하고 가을에는 에스모라고 유럽 항암협회가 있는데 이런 뉴스 플로우를 따라가면서 해야 돼요. 예. 그래서 한미약품이 거기서 주제 발표를 하고 뭐 이런 게 들어가는지 6월 달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좀 모멘텀이 들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쁘지 않아서 한 40만 원 수준까지는 한번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35% 비중이면 조금 많아요. 제약바이오는 아주 변동이 심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7만 원 가면은 네네. 한 20%는 실현하시고 네네. 15%만 갖고 한번 그렇게 가보십시오. 아, 37만 원 되면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가격대 더 올라오면 비중 줄이고 수익 실현하시면서 가져가는 전략 말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유튜버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종목 이수 앱지스고요. 매수가가 16,300원에 비중 5%입니다. 오늘 이제 상한가 기록을 했네요. 그래서 지금 수익이 꽤 나셨을 것 같은데 이제 매도해야 되는지 이제 내일이 됐잖아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수 앱시스는 뭐 CMO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백신 에라가 나고 이러니까 다시 이제 국내 백신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슈로 가요. 참 이런 기업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슈에 따라서 이 기업이 뭐 백신을 성공할지 안 할지 예측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그걸 예측해서 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러면 오늘처럼 이렇게 상한가를 빵 치면은 이제 내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단기 기술로 해야 되니까 비중 5%니까 내일 만약에 갭을 띄워서 갔는데 오늘의 종가를 밀려내면 그러니까 18,950원이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갭을 띄웠는데 그 갭을 메꾸고 오늘의 종가를 못 지키면 거기서 이익 실현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갭을 못 띄우고 밑으로 오늘 종가 밑으로 마이너스로 출발을 한다면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가 못 지키면 거기서 이익 실현입니다. 이런 거는 미련 갖지 말아야 되는 게 변동이 굉장히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갭상을 띄우면 오늘의 종가 아래로 마이너스로 출발하면 시가를 기준으로 대응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까꿍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내일 잘 지켜보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또 여러분의 종목 고민 열심히 도와드렸습니다. 수고해주신 박원재 위원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 이번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